꼭 하고 싶은 말이 이 영화가 굉장히 그건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 이거는 진짜 내 스타일에 맞아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높게 평가하는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로튼 토마토나 메타크리틱 점수가 나오길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야, 너무 안 나오면 어떡하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진짜 이 영화는 아주 그 컬트적이고 그 딱 취향 타기 좋아요. 너무 잔인할 뿐더러 또 그 미국식 개그 유머 엄청 많죠. 그리고 또 막 괴수물 크리처물 나오지, 또 악당들이 주인공이지, 또 그 사이코패스 나오지 하니까 또 플롯도 그렇게 막 다 이어지는 것보다 굉장히 그 나름대로 실험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평이 좋아서 다행이었어요. 근데 또 국내에서는 또 평이 또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근데 호불호 갈리는 거는 이해해요. 왜냐면 호불호 갈리는 거 당연하지. 근데 다만 자기 취향이 안 맞다고 무슨 막 뭐 제임스 건이 마블에서 보낸 스파이라는 둥, 조스 웨던 2라는 둥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웃기더라고. 이 영화가 망작이라는 둥, 뭐 태보라는 둥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지. 자기 취향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영화 아니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름은 말하지 않겠는데 네이버 영화 유명 블로거들이 그렇게 리뷰를 했더라고. 내 진짜로요? 소사이드 스쿼드 내가 내 블로그가 검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검색을 했다가 이게 후기가 막 아주 제목이 아주 딱 대놓고 안 좋길래 뭐지 하고 봤더니만 인플루언서야. 근데 이거는 뭐 어쩌고 아니 자기 취향이 안 맞는 거랑 영화에 문제가 있는 거랑은 별개죠. 나는 데드풀 안 좋아해요. 근데 데드풀을 망한 영화라 생각하지 않아. 데드풀 최고의 히어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데드풀 내가 취향이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깔면 안 되는 거지. 강민님이 지금 또 무슨 일로? 또 어디 아이, 갔어? 또 벌 잡으러 갔잖아. 내 너무 얘기 많이 하나 봐. 그만해야 아니 되는 근데 거. 희한하다. 벌이 아로니아님 말할 때만 나타나나? 이거 허니캐쳐야 허니캐쳐. 그거 이상한데? 아니 영상이 보이잖아요. 영상이 보이는데 그 헤드폰을 벗고 뛰쳐나가는 게 보이는 게 졸라 웃겨. 그러니까 이게 아로니아를 참을 수가 없다. 너무 웃겨. 진짜 웃겨. 이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화면을 나올지 안 모르겠네. 보여주고 살릴 방법이 모자이크 그게- 처리를 해야 되나? 자인이 그 영상 움짤로 만들어서 영상에 넣을 수 없나? 강민님 또 벌 잘 벌이 잡고 나왔죠? 오셨어요? 웃겨. 아무튼 그래서 이 영화의 취향이 안 맞는다고 깔는 건 아닌 것 같고, 특히나 이 영화처럼 미국식 개그가 많고 성인 개그가 많고 잔인한 거는 호불호가 탈 수밖에 없죠. 제가 잔인한 걸 좋아하니까. 근데 저도 솔직히 이 영화가 웃기지는 않았어요. 놀라운 건 있었지만 웃기진 않았어. 진짜 웃겼던 건 몇 개 없고 놀라운 게 있었고, 그건 아무래도 진짜 취향 문화 차이가 있겠죠. 미국식 유머 코드를 아니냐 모르느냐에 어떤 차이가 있겠죠. 다만 이 영화가 뭐 누가 그러더라고. 그런 팬이 있더라고요. 필요 없이 잔인한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뭐 데드풀은 뭐 필요가 있어서 잔인했나? 뭐 로건은 그치. 필요가 있어서 잔인했나? 이 잔인함도 표현의 하나의 방식이죠. 예술의 하나의 기법인데 과장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건 또 수어사이드 스쿼드고, 이건 또 B급 무비를 좋아하는 제임스 건이고, 이건 또 심지어 알등급이잖아. 그러면 딱 정말로 뭐 인플루언서 까는 건 아닌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그 세 이름 단어만 봐더라도 이 영화가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게 뭐 필요 없이 잔인하다 그러는데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잔인함이. 왜냐? 이 영화의 주제가 아까 제가 장황설로 얘기했던 것처럼 은근히 영웅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임스 건은 알았던 거지, 전작의 문제를. 얘네들이 악당인데 세상을 영웅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최대한 주제는 슈퍼히어로 영화답게 영웅적이고 멋있는 걸 보여주지만 그 표현하는 과정은 베베 꼬아서 엄청 잔인하게 일부러 묘사한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좀 더 악당스럽고 그나마 좀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본래의 취지에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필요 없는 잔인한 게 아닌 거지. 애초에 얘네들이 잔인한 악당들인데 얘네들이 왜 전국에서 가장 자살률이나 살인율이 높은 벨리브 감옥에 갇혔겠냐고. 뭘 기대하고 간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솔직히 조금
필요 이상의 잔인한 장면은 있었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그게 최악의 장면이고 그거를 여기서 까자 그러면은 너무 손도끼 같아서 일단 그거는 안 할 거고. 근데 궁금한데 근데 어떤 이제 장면이었어요? 궁금하네 나도. 비방용으로 해드릴게요. 핸덱스 컷 이거는- 나와야 돼 이거 릴리즈 핸덱스 컷이야 이거. 너무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거 비방용으로 하고. 근데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어요. 솔직히 잔인한 장면 없앴어도 됐겠다. 잔인한 장면 없애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조금 이게 청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관객 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막 물론 잔인한 장면이 주는 임팩트나 카타르시스 같은 건 있겠죠. 근데 그래도 없애가지고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정이 들긴 했었어요. 해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그런 느낌이었고, 나 아까 아론야님이 말했던 것 중에서 웃겼던 게 뭐냐면은 자기 블로그 나오나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검색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걸 하는구나. 근데 그럼. 저도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아니 블로그 옛날에, 지금은 내가 블로그 글을 안 쓰지만 내가 한참 쓸 때는 제가 마이너 캐릭터 사전이잖아요. 제 블로그 엄청 컨셉이. 많아요. 저 좋아요 이거. 해가지고 마이너한 캐릭터들 검색하면은 제게 대부분 상단에 나와요. 맞아. 아 진짜 나와요. 세 번째 안에 나오거든요. 제 블로그가. 근데 그 정도로 마이너한 캐릭터를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하지. 근데 이번에 나는 생각도 안 하고 피스메이커 헬멧 좀 검색해봐야겠다 했고 피스메이커 헬멧을 검색했는데 내게 나오더라고. 해가지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 뭐야, 나랑 왜 이렇게 비슷하게 써놨어, 딱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나야. 그게 기억 너무 상실증. 반갑다 과거의 나. 나는 안 변하는 거야. 저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내가 네이버 평점 후기 같은 거 진짜 안 해요. 별점 평가를 안 해요. 근데 가끔 딱 해놔요, 별점을. 근데 그냥 네이버 별점 보다가 와, 이 사람 진짜 맞는 말, 와 완전 공감 100% 보면 나야.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와, 나는 안 변하는구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요? 작가는 자기의 최고의 팬이라고. 어. 자기가 쓰는 거를 아. 자기 취향에 맞게 나르시즘. 쓰잖아. 그래서 아니 나르시즘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기가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제임스는 봐요. 내가 옛날에 진짜 히어로 플래닛 막 혼자서 계속 들을 때 막 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멤버들이. 그럼 내가 속으로 나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이거는 이거지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와서 딱 그 말을 해.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와, 나는 정말 안 변하는구나. 나는 나구나. 핸덱스님 이거 핸덱스님 이거 루프물 아니야 루프물? 이거 계속 반복되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와, 항상 그 상황에서는 딱 그 생각이 난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 와, 그렇지. 진짜.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또 근데 혹시 이 영화 보면서 아메리칸 유머에 어떤 공감이 가셨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정말 특별히 웃겼다 이런 거?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그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영화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한 2번 웃었어. 내가 미국식 유머에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익숙한 사람인데도 2번 웃었어. 나머지 좀 심하더라고. 가오갤이 더 많이 웃었어, 나는. 네, 저도 이걸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제가 봤을 때 이 유머만큼은 제임스 건이 고삐를 풀면 안 돼. 제임스 건이 딱 그랬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오갤 1편에서는 그 눈치를 엄청 봤대요. 왜냐면 이런 큰 영화를 자기가 감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오갤 1편이 대박을 터뜨리고 나니까 케빈 파이기가 그랬대. 네 쓰고 싶은 건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니까 가오갤 2가 나왔는데 맞아요. 가오갤 2에는 내가 제임스 건 팬인데도 좀 아니다 싶은 개그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내가 유교보이여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 물론 이제 그 의미도 알고 하겠는데 이게 또 표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들 보는 영화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번에도 수어사이드 그 보면서 느낀 게 아, 이 유머만큼은 좀 누군가 좀 검열을 해줬으면 좋겠다. 햄방이가 좀 나섰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유머만큼은 진짜 MCU지. MCU 마블 음, 스튜디오에 어떤 터치가 좀 있었으면 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조금 너무 미국 유머여가지고 나도 이해는 하는데 재밌지가 않더라고. 갑자기 드는 생각이 먼 미래에 정말 저스티스 리그와 어벤져스가 만나거나 뭐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가오갤이 만나는 게 있으면 꼭 제임스 건이 했으면 좋겠어. 감독도 이미 감독 개그야. 그치. 제임스 건이 DC와 마블을 둘 다 찍었으니까 둘이 만나면 제임스 건이 해야지.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와 가오갤 대 수스코 이거 재밌겠는데? 그거 괜찮겠다. 아, 재밌긴 하겠네요. 드렉스가 헬기 들고 가다가 죽어. 갑자기 불에 타 죽어 드렉스가. 아, 가모라도 죽어야지. 가모라가 죽어야지. 그치. 그렇게 따지면 몽달의 딸인데. 그리고 또 꼭 말하고 싶은 건 저는 이 영화가 왜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수어사이드 스쿼드랑 비슷한 게 많거든요. 이 초전적인 존재가 나오고 갑자기 얘네들이 히어로가 되고 어떻게 보면 또 할리퀸이 막판에 날리는 것도 그렇고 보면 그리고 뭐 비현실적인 배경, 현실과 어떤 그 중간 사이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있는데 전 다만 이 영화가 전작과 확실히 비교되는 부분은 최대한 심파를 덜려고 했던 것 같아. 특히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요. 이제 레케처와 블러드스포트의 레케처 2와 블러드스포트의 대화 장면을 그나마 심파라고 그나마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근데 보면은 그 장면을 심파로 생각하지 않은 게 물론 이제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도 그 클럽 장면에서 엘 디아블로가 자기 기원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막타를 칠 때 그 개연성을 설명을 해주긴 해요. 근데 다만 제가 일부러 오늘 넷플릭스의 수어사이드 스쿼드 다시 봤어요. 왜 두 장면이 차이가 있나 보니까 우선 이 제임스 건이 확실히 심파를 덜고 더 웃기려고 그러고 더 이상하게 가려고 그랬고 최대한 그 장면을 줄였어. 그리고 최대한 단순히 둘이 대화하는 것처럼 묘사를 했어요. 왜냐면은 데이비드 에이어의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나오는 장면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데드샷이 한잔 해야겠다 그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맞아. 그리고 지가 나가 들어와서 근데 데드샷 따라 다 가서 술을 먹고 있어. 심지어 그 말 잘 듣는 카타나도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근데 또 지금 또 악ting이 아니라고 술을 안 받아. 그러면서 데드샷이 뭐 잠깐 희망을 갖고 내가 뭐 임무를 성공한다 혹은 세상을 구한다 어떤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속으니까 기분이 잡치나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갑자기 엘 디아블로가 나는 희망이 없어 이러면서 자기 과거를 얘기해요. 물론 희망이 없으니까 자기 과거를 얘기할 수 있겠지. 자기 과거가 굉장히 비극적이었으니까. 근데 보면은 이 대사를 처리할 때 한 방만 있으면 돼. 나는 굉장히 너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가 하면 되는데 자기 기원만 얘기해. 내가 아이와 아내를 죽였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끝내. 근데 뭐 그렇게까지 끝낼 수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리플래그가 와요. 리플래그가 와가지고서 갑자기 추적 장치를 꺼. 야 도망갈 수 있어. 그러니까 바로 우선 그 캡틴 부메랑이 도망갑니다. 그러니 딱 가면서 리플래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사랑해본 여자가 이렇게 되다니 하면서 막 한탄을 해. 그러니 갑자기 데드샷이 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다 알게끔 한번 우리가 세상을 구해보자 이래요. 그리고선 나가. 그래서는 그 인첸트리아스한테 가. 그러더니 갑자기 캡틴 부메랑이 뛰어나와. 자기가 세상을 구하겠다고. 이 너무 대화 흐름도 안 맞고 자기적일 뿐더러 얘네들이 뭘 주제를 말하려고 싶어하는지도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부각되지가 않아요. 그거를 부각을 해줘야지. 엘 디아블로의 기원을 설명해줘야 인첸트리스와 그 막타를 치는 거는 이해가 가니까 중요한 장면이었다 해도 그걸 더 잘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수어사이드 스쿼드 제임스 건은 어떻게 하냐면 이 얘네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해요. 움직이는 버스, 얘네들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장소에 가서 움직이는 버스에서 얘기를 하고 그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블러드스포트가 야, 왜 쥐를 좋아하냐? 이래요. 레케처 2한테. 그러니까 레케처 2가 왜 그럼 당신은 쥐를 싫어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블러드스포트가 뜬금없이 너 그거 네가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패드립을 날려. 그러니까 레케처 2가 옳다고 나고선 자기와 아빠의 기원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또 그게 자연스럽게 그녀의 기원이었어. 그게 하필이면.
그러면 블루스포트는 왜 아빠 패드립을 쳤냐? 자기가 쥐를 싫어하는 이유가 아빠 때문이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이 대사는 뭐 하나 거를 게 없어요. 우선 이 블러드스포트의 쥐를 싫어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유사 부녀 관계를 이끌려고 제임스 건이 노력을 했어. 게다가 또 쥐 싫어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개성도 살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쥐가 세상을 구하는 걸 막기 위해 기원도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이들이 이동하는 과정으로 대화하는 걸로 처리를 해가지고 자기적인 것도 버렸고 덜었고, 그러니까 훨씬 보기가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폭력적인 장면들이 계속 나오니까 악당 같아 보이고, 특히 이 폴카 도트맨이 나는 슈퍼히어로야 하는 순간 바로 죽잖아요. 저희 또 우리 십장로 분 중에 한 분이시죠. 홍길동님이 이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나는 슈퍼히어로라고 말하면서 죽는 순간에 제임스 건은 폴카 도트맨이 악당이었음을, 끝끝내 악당이었음을 확실히 이제 선고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평에 공감이 갔는데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악당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한 거예요, 제임스 건이. 그러니까 악당이 세상을 구한다는 아이러니가 확실히 드러나는 거지, 이번 영화에서는. 근데 전편에서는 얘네들이 악당인지도 모르겠고 세상을 구했는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확실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영화가 확실히 제임스 건이 그 간극, 어떤 균형을 잘 맞추지 않았나, 전편과는 확실히 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 할 이야기 있으세요? 저는 이제 총평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저도요. 저는 그 아로니아님의 장황론이라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 아로니아님의 장황론이 엔드게임 때가 이제 가장 힘들었고, 슈퍼맨 1 때도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매번 말하지만 듣는 거를 잘 못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잘해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번에 진짜로 이게 방송만 아니었으면은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아로니아님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이번에가 제일 진짜 제 개인적으로 제일 재미있는 방송이었어요. 저는 했고 오늘 아주 좋네. 오늘 취하겠네. 오늘 후기 바로 다들 맥주캔 까세요. 오늘 줌으로 술 마십시다. 방송만 아니었으면은 진짜 둘이서 술 한잔 하면서 계속 들어보고 싶어. 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이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게 그 웃긴 건 뭐냐면은 너무 즐겁게 이야기했던 슈퍼맨 1 때보다 그때도 솔직히 나 듣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게 방송이라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 정도로, 만약에 시간에 제한이 없다면은 진짜 한번 이 사람이랑 한번 이야기를 오래 해보고 싶다라는 시간이 진짜 오랜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대부분은 제발 오늘 왜 알바가 없지 아로니안? 뭐 이런 느낌인데 알바를 가야 되는데 아로니안, 이런 느낌인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지 마라 아로니안. 앞으로 일요일날 녹음을 해야겠어. 아니야. 나 아니야. 이거 3편만 들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분량 너무 길어 진짜. 이거 길다 진짜. 총평을 한번 가봅시다. 가보죠. 네, 고민수님부터 하시죠.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욕할 것도 이제 너무 긴 시간에 비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많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맨인 블랙이랑 하프라이프 게임이랑 이제 잘 섞은 B급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만족스러운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추천을 하실 때는 그냥 뭐 DC EU 이런 영화라고 생각하지 말고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영화관에서 한번 볼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총평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제가 할게요. 어제 저도 영화를 봤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봤어요. 여자친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봤어요. 감독이 누군지, 어떤 영화인지, 어떤 회사의 영화인지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봤는데 진짜 블라인드 테스트네요. 완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고 나와서 물어보니까 너무 재밌게 봤대요. 잘 봤대요.
그리고 이제 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연두고 위즐은 그 숀 건이 한 거고 감독이 제임스 건이야. 뭐 이런 거 중간중간에 얘기는 해줬는데 어쨌거나 자기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영화를 보니까 너무 즐겁게 잘 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이 봐도 이렇게 재밌게 봤다면 좋은 영화인 것 같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영화에 대한 기대라거나 사전 정보에 의해서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로니안의 꿈처럼 우리가 손을 잡고 됐어 라고 하는 꿈이었으면 좋겠지만 결국 나에게는 이뤄지지 않은 꿈이 됐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게 제임스 건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했는데 대중에게는 모든 대중이 만족할 만한 역량을 다 펼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여자친구분이 수스커도 안 본 건가요? 수수께 봤죠? 뭐 그래도 그 비교군이 있으니까 좀 달랐을 것 같은데. 근데 비교군이 있어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트맨 대 슈퍼맨, 맨 오브 스틸, 저스티스 리그 이런 거는 정말 너무 무겁고 너무 진지하니까 보기가 힘들었대요. 근데 더 수수께 같은 경우는 뭐 좀 잔인하긴 해도 이게 좀 비현실적으로 잔인하고 중간중간 유머 코드도 있다 보니까 보기에 일단 너무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이 굉장히 DC 영화를 대하는 대중에게는 굉장히 좋았던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핸델스님 총평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최근에 봤던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이 생각을 하게 만든 영화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통은 그냥 날 것 그대로 하거든요. 정리도 안 하고 뭐 안 쓰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정리해야 되겠다. 너무 할 말이 많고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정리해야지. 안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온전한 바를 전달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작품이었고 강민님은 진짜 느끼는 건데 강민님은 진짜 이 킹반인 캐릭터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운현님은 강민님이 있어서 그런지 더더욱 더불어마블당 같은 캐릭터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게 만약에 나랑 아로니아님만 있었으면은 진짜 별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조금 들어보는 게 진짜 좋은 시간이었고 총평을 해보자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스토리라는 거는 결국에 전형과 변칙의 나열인데 제임스 권은 워낙 변칙을 잘 쓰는 감독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가오갤 시리즈만으로도 입증이 된 거고 근데 다만 이 더 수수커는 변칙이 너무 많으니까 전형이 좀 필요한 영화예요. 변칙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난잡하게 느껴지고 이제 운현님처럼 되려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호흡이 이렇게 쉬어주고 달려주고 쉬어주고 달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변칙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 영화가 아니고 제임스 건 세상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자면은 제임스 건은 정말 자기 영화를 만들 줄 아는 감독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이 제임스 건을 좋아하는 거겠죠. 근데 조금만 더 손보면은 제 입맛에 맞는 영화가 될 텐데 뭐 잔인한 것 몇 개 없애고 MCU식 유머 추가하고 유머 절제하고 근데 물론 제 입맛대로 맞출 필요도 없고 제 입맛대로 맞춘 영화가 더 훌륭한 영화는 아닌 거는 확실한 거고 근데 다만 제 입장에서는 두 손 들어서 박수 칠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었었고 이 영화는 진짜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만한 영화다. 전형에 익숙하고 변칙이 뭔지를 알고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고 어쩌면 워너 DC가 원했던 슈퍼히어로 감독은 제임스 건 같은 감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딱 결론이 든 게 뭐냐면은 제가 왜 이 더 수수커를 그냥 즐겁게 즐기고 나왔으면 됐는데 왜 즐겁게 즐기지 못했을까? 더 수수커로 인해서 확실히 느낀 건 뭐냐면은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DC 영화는 더불어 마블당들한테 당당하게 옛다. 이게 슈퍼히어로 영화다. 이거 봐라. MCU 다 싸빠른다. 이런 영화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수스커는 아직 아닌 거예요. 근데 옳다쿠나 더불어 마블당은 아쉽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너무 아쉬운 거고 해서 하지만 제임스 건이 DC든 마블이든 슈퍼히어로 영화는 계속해서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했는데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데 앞서서 말했지만 제임스 건이 스트리트 계열 땅개들만 연출을 했는데 진짜 뭐 정신계의 능력자든 진짜 미친 초능력자를 가진 캐릭터를 연출한 것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임스 건은 아마 그런 캐릭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이상하게 이게 뭐냐면은 계속 말했던 것처럼 50대 50인 영화인데 희한하게 되새길수록 좋은 것만 생각이 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더 수스커는 전 여친 같은 영화다. 헤어지고 나니까 좋은 추억만 기억나는데 다시 만나는 것은 정말 고민이 되는 영화예요. 근데 저는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확실하다 생각했거든? 근데 또 우녀님이 피스메이커를 안 좋아하니까 또 긴가민가 하지만 제 생각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확실한 거는 수어사이드 스쿼드보다 피스메이커가 훨씬 더 내 취향일 거고 훨씬 더 재밌을 것 같다는 거는 저는 확실하게 느껴져요. 피스메이커 드라마는 훨씬 더 많은 기대가 되고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더 환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오히려 피스메이커라는 캐릭터는 배트맨이랑도 만나게 해보고 싶고 너무너무 막 애정이 푹 빠져버린 캐릭터였습니다. 아 이거 뭐 총평이 아니라 이거 뭐 그 스피치야 스피치 완전히 닥터우 스피치고 그 하나 몇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어떻게 또 그러면 지금 가장 기대하고 계신 DCU 영화는 뭔 것 같으세요? 가장 야 이거는 마블이 싹 빠른다 싶은 DC 영화. 멜 리브스 더 배트맨? 그거는 진짜 이제는 솔직히 뭐 샤잠 2를 제가 기대를 하겠어요. 블랙 아담을 기대를 하겠어요. 아쿠아맨 2를 기대하겠어요. 아쿠아맨 2를 기대를 하겠어. 나 아쿠아맨 2는 기대는 아예 없고 근데 진짜지 내가 진짜 원우 84에서 와 그치. 이런 실망을 했는데 원우 84에서 지금 한 단계 올라온 거거든요. 더 수스커는 더 배트맨에서 진짜 뒤통수 때려버리면은 MCU 팬들 그때는 진짜 너네는 더 배트맨 같은 거 못 만든다. MCU에서는 더 배트맨 같은 거 못 나온다. 이런 거를 진짜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조심스럽게 한번 스탠스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더 배트맨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희망은 갖고 싶어요. 근데 뭐 저도 뭐 과한 희망은 독이긴 하니까 뭐 기대가 높을수록 또 절망도 크죠. 실망도 크죠. 근데 저는 요즘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핸릭스님 말씀에 공감을 했을 텐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이게 마블이 그만큼 장르를 개척을 많이 한 건지 그 이제 DC는 이런 너희 마블은 이런 영화 못 만들지 이런 식의 멘트는 오히려 DC를 사장시키는 것 같아. 너무 사장시키고 좀 좁게 만드는 것 같아. 또 다크나이트 같은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다만 저도 더 배트맨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긴 하고요. 물론 아쿠아맨2도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블랙 아담도 기대하고 있고요. 아무튼 근데 그거 그렇고 그 실제로 제임스 건이 그 말을 했대요. 그 자기가 멜 리브스가 더 배트맨을 안 찍었으면 자기는 배트맨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땅개들 좋아하는 거야. 슈퍼맨은 거절했는데. 그렇지. 근데 확실히 제임스 건의 배트맨은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배트맨 쪽은 별로 기대가 안 가는데 배트맨 악당들은 제임스 건이 진짜 멋있게 잘했을 것 같은 생각이 그건 드네요. 진짜. 근데 확실한 거는 나랑 아로니아님의 다음 술자리 술안주는 더 수스커다. 아유 우리는 그냥 DC 얘기만 하면 I can do this all day야. 하는 거지 뭐.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죠 정말. 켜놓고 라이브를 해.
10시간 방송하고 싶어 진짜로. 라이브를 해. 켜놓고 그냥. 다음에 술 한번 아. 먹자 팬들이랑. 아, 좋습니다. 네, 저도 그럼 총평을 해보자면 총평이 남았구나. 와, 아론이랑 총평이 남았네. 어울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도 목적이 있으면 슈퍼맨 배트맨에도 목적이 있지 않을까? 나는 DC가 빨리 이번 영화로 정신을 차려서 슈퍼맨 배트맨 제대로 된 영화를 좀 만들어주고 지금 뭐 흑인 슈퍼맨 멜 리브스의 더 배트맨은 뭐 그렇다 치지만 뭐 흑인 슈퍼맨 뭐 그건 너무나 전략이 딱 보이는 거고 그럴 게 지금 제대로 슈퍼맨 영화도 못 찍는데 괜히 그 흑인 슈퍼맨 이런 거 만들려고 하지 말고 슈퍼맨 헨리 카빌이나 제대로 잘 있는 거 쓰고 소사이드 스쿼드 잘 만든 것처럼 감독들 개성 살리면서 나름대로 지들단의 어떤 미래 계획도 좀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좀 다른 것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총평이 빨리 끝났네요. 예, 됐습니다. 아까 얘기 많이 했잖아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유, 저는 감사합니다. 수업 평가 좀 잘해주세요. 그건 이제 구독자분들이 해주시는 거지. 와 근데 따지고 보면은 문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러게. 히플라야 역사상 가장 긴 등반이었고요. 가장 높은 정상이었습니다. 와 여러분 더 소사이드 스쿼드의 등반이 마쳤습니다. 신나시죠? 부디 들으시는 분이 저희의 등반을 재밌게 보셨으면 합니다. 오랜만에 진짜 손도끼 들어서 많이 걱정돼요. 하고 여러분들의 댓글 정말 기대되고 많은 분들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히야 호